네, 안녕하세요. 천희자입니다. 자, 오늘 금양이 이제 시가가 마이너스 2%,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장중에, 그쵸? 오후장 되기 전에 이제 뭐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뭐 이제 상승 플러스 8%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들어왔죠. 장 시작하자마자, 그죠? 장 시작하자마자 개파락 시작되면서 바로 이렇게 9시 15분, 그리고 이렇게 30분, 그리고 45분,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그냥은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약간 조금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이제 계단식 하락이 총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3번 정도, 그죠? 이렇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자리가 이전에 보면 뭐죠? 강력한 저항 매물대의 자리예요. 그쵸? 이 자리가 53,000원 전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더 가봐야 이 자리 56,000원 선을 맞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상증자에 관련된 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 유상증자가 삼자 배정이 아니라 심지어 일반 공모입니다. 일반 공모. 더군다나 여기서 유상증자에 관련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록딜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섣부르게 뭐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냥 만약에 평단가가 53,000원 이하다, 혹은 내가 평단가가 53,000원 전후라서 크게 손실권이 없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서, 그러면 저는 이러한 자리에서 일단 매도를 때리고 다시 아래에서 눌렸을 때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가격대 전후에 있으면 매도를 좀 해야 될 그러한 자리로 보이고, 자, 일단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8월 여기 9월 27일이죠. 그죠? 9월 27일. 그리고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어요. 유상증자가. 그죠? 뭐 이제 이게 워낙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금양이라는 종목이. 그죠? 시가총액 자체가 거의 뭐 2조 8천억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마이너스 7% 빠진 게 되게 별거 아니다, 적게 빠졌다 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에 비해서 마이너스 7%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렇게 9% 상승 나오는 것도 꽤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유상증자가 나오기 전에 기준 주가가 여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됐어요. 이 금양의 유상증자 관련된 예정 발행가액 38,950원이에요. 이 38,950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할인율을 때려서 그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할인율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25% 정도, 그렇죠? 할인을 때렸죠. 그렇죠? 이 25% 할인된 가격을 때린 게 38,950원이고, 이거에 관련된 이제 기준 주가가 54,000 대략 516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최종 발행가액이 최소 기준 주가가 54,500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상이 안 되고 빠져. 그럼 뭐예요? 얘네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고러한 이제 자금 조달, 그렇죠? 시설 자금 쪽에 3,502억 원이 쓰이고,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에 1,000억이 쓰이면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4,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야? 유상증자는 실패해요. 원하는 시설 자금에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채무 상환 이 급한 것도 당장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려고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진행되는 게 바로 최대 주주의 블록들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모든 유상증자가 그래요. 유상증자에는 기본적으로 권리락이라는 게 나와요. 권리락 이전에는 뭔가요? 항상 주가가 1차 발행가액이 결정되는데, 1차 발행가액이 대부분 낮게 결정이 돼요.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 보통 이 2차 발행가액이 높게 측정이 되면서 최종 발행가액을 이 기준 주가 54,516원 위로 올려놓고, 그거에 관련된 할인된 발행가액인 이 38,950원 이 최소 이상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권리락이 나오기 전까지 금액을 뭐 섣부르게 신규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건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권리락 이전에 최저점이 많이 찍혀요. 권리락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날짜가 아마 여기 10월 21일이거든요. 10월 21일이면 아직 날짜가 꽤 많이 남았어요. 꽤 많이. 그죠? 그 주에 진행을 해도 제가 봤을 때 늦지 않아요. 10월 21일이면 오늘 날짜가 여기 10월 7일이잖아요. 21일이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다다음 주예요. 다다음 주. 그러면 우리가 신규 매수나 저가 매수를 이 권리락 이전에 그 바로 주 여기 그죠? 14일부터 18일 요때 주가 흐름을 보고 뭐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노려보는 게 괜찮아요. 그죠? 왜죠? 그 이유는 권리락 이후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확정 발행가의 공고가 결과적으로 이제 산정이나 공고가 11월 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권리락 이전에 어쨌든 주가는 여기서 만약에 저점이 찍히면 여기서는 고점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얘네들이 원래 예상했던 예정 발행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 원하는 자금 조달을 다 땡기기 위해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이제 최근에 이제 했던 종목은 대한전선이 있죠. 대한전선. 그리고 대한전선을 보면 여기 주가가 여기 기준 주가 여기거든요. 유상증자 발행하면서 급락한 데가 여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권리락 나온 부분이 여기고, 기준 주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 구간으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금양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권리락 이전에 그쵸? 주가 확실하게 얘가 보면은 초반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척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 눌려버리잖아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권리락을 많이 남겨둔 상태에서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권리락이 발생되기 최소 이제 뭐 5 거래 정도. 지금 보면은 얘도 권리락 발생되기 전에 1, 2, 3, 4, 5 지금 뭐예요? 5에서 여기 5 거래일이 결과적으로 이 상승 파동 나오기 바로 직전 여기거든요. 여기 그렇죠? 5 거래일 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양 같은 경우도 권리락 나오기 전에 최소 여기 뭐 이제 5 거래일 전으로 조금 진행을 해봐도 괜찮다. 이게 대한전선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전선은 참고로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고 더 갔어요. 금연 역시도 이런 흐름은 나올 수가 있어요. 대한전선이 유증 물량이 나오고 더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때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이 시기, 그렇죠? 4월에서 5월이라는 이 시기가 AI 전력 관련주가 시장 주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전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가 미친 듯이 급등을 했어요. 그 테마가 잘 탔을 뿐이에요. 금연 같은 경우도 유중이 끝났을 때 무조건 주가가 급락할 거다? 이거는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유상증자 물량들이 상장이 되고 나올 때쯤에 만약에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시장 주도주로 급등을 하고 있다면 금연 역시도 이런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권리락 이전에 최대한 싸게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평단가를 낮추든 아니면 뭐 이제 새롭게 신규 매수가 들어가든 최대한 싸게 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권리락 이후에 그 전에 기준 주가까지 왔을 때 유증 물량이 나오기 전에 기준 주가까지 왔을 때 이러한 자리 어느 정도 수익권을 본 상태의 이 자리에서 팔지 아니면 더 가져갈지를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대까지는 유상증자를 작정하고 실패시키지 않는 한 무조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전부 다 이제 문자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010-4695에 이제 967을 이쪽으로 금양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거에 관련된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가격 전략 그리고 주가 흐름에 관련된 브리핑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금양에 관련해서 이제 유상증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금양이 유상증자 공시가 어쨌든 간에 9월 27일 날 그렇죠? 그때 장 끝나고 떴잖아요. 이러한 공시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야, 나오지도 않는 공시 어떻게 예측을 해?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금양 보시면 이제 뭐 9월 22일 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해요. 이따 보면은
이제 뭐 9월 27일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조회 공시 요구 때문이에요. 조회 공시 요구. 여기 보면은 이제 금양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뜨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쭉 내리면 이제 풍문,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이런 거 뜨죠. 이런 거 딱 눌러 보면 여기 이렇게 떠요. 얘네가 유상증자에 관련한 보도. 근데 여기서 얘네가 보면은 일단 자금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 어떤 걸 포함한 유상증자를 포함한,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이 시점 이런 것들을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 그 1개월 이내가 9월 27일이었어요. 이거에 관련된 공시는 언제 나왔죠? 8월 28일 날 나왔어요. 8월 28일 날. 그죠? 그럼 얘네가 유상증자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 유상증자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라는 거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9월 27일 날 유상증자에 관련된 공시가 나올 확률이 9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8월 28일부터 유중물융 유상증자 진짜 실행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9월 28일 그때 공시가 이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날 확인했을 거고.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 만약에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 근데 이 자리가 딱 61선 저항을 맞는 구간이야. 그럼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중이 크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이 가격대 전후에 평단가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그냥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그 뒤로 또다시 본인이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 언저리로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비슷한 공시들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또 뭐 일정이 변경이 되든 혹은 금액이 변경이 되든 이러한 이제 공시들이 또 수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 전자 공시를 보면서 그리고 얘네들의 수급을 보면서 발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미리미리 제가 단체 문자로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4695에 이제 967에 이쪽으로 이제 금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대응들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양이 지금 이제 리튬에 관련해서 이제 몽골 쪽 악재가 나왔는데 이 악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정된 거였어요. 왜 예정된 거냐면 일단 얘네가 올해 매출에 그 몽골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몽골의 광산 개발에서 몽라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을 뭐 4,024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을 1,610억 원 정도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거의 다 미친 듯이 급감이 됐죠. 4,024억 원을 넘을 거라는 건 66억 원밖에 안 됐고 1,610억 원이 될 거라는 건 결과적으로 13억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그 동안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전기차나 2차 전지에 관련된 수요가 지금 크지 않아요. 반대로 다시 이러한 시장 상황들이 나아지고 수요가 높아진다면 이러한 매출은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매출이 발생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금양이라는 종목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지만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전체적으로 그냥 우상향을 하라는 흐름이 오면 금양도 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도 사실 그 이유예요. 그렇죠? 유럽의 뭐 보조금에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가 다시 실적을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 그냥 2차전지 관련주가 다 오르니까 그냥 따라 오르는 겁니다. 그 말은 뭐야? 나중에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이제 물량이 다 나오고 나서도 2차전지 관련주가 그때 시장 강세라면 뭐야?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나 해리스 여러 가지로 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IRA에 관련된 완전된 폐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에요. 그거를 트럼프가 혼자서 이거를 폐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11월 전후로는 이 IRA에 관련된 이 폐지에 관련된 우려로 급락했던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주가 되돌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이라는 종목을 완전히 포기하기에 우리가 좀 일러요. 그렇기 때문에 010-4695에 967에 이쪽으로 이제 금양이라고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010-4695에 967일 이쪽으로 이제 금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매수나 매도 이제 브리핑에 관련된 부분들 꼭 받아서 이 금양에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낼 수 있게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집주 추천이라는 이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월 적게는 1개, 그리고 많게는 2개에서 3개 정도 나가요. 종목을 막 한 달에 막 5개, 10개 이렇게 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전부 다 살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사고 나서 계속 하락으로 묶여 있다가 전부 하다가 되게 뒤늦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봬도 의미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조금 이제 소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부분들이 뭐 이제 SK 이터닉스, 그리고 이제 우리바이오, 뭐 SG, 알테오젠, 뭐 대원전선, 엔캠, 에브리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짧게 보면은 보통 한 30-40% 정도 봐요. 그리고 좀 많이 보는 것들은 거의 뭐 이제 200%, 뭐 거의 15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나간 걸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가지의 인증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 같은 경우는 정말 조작이 불가능한 영상 인증, 이거 매수 그리고 매도를 했다는 인증입니다.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는 문자 인증인데, 정말 문자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미지, 고정된 이미지 띄워놓고 포토샵 조작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문자에 관련된 정말 실시간 이미지를 인증을 보여드릴 거고, 3번째는 텔레그램, 정말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진짜 브리핑이 나갔던 부분들을 인증을 3가지 정도를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종목이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다, 정말 나 이거 꼭 참여를 하고 싶다, 여기 010-4695-9671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세요. 매집주는 제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봐요. 그리고 스윙은 딱 일주일 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 뭐 일단 유한양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엔 알테오젠이 있었고, 그 전엔 HLB가 있었고, 그죠? 유한양에는 제가 못 나갔어요. 근데 저는 알테오젠이랑 HLB는 나갔었습니다. HLB는 완전히 고점 매도했었고, 알테오젠은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알테오젠 인증 영상입니다. 3월 27일 날 찍은 영상이에요. 5분 37초.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절대 이탈이 돼서는 안 되고, 만약에 지금 이러한 구간까지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찍은 영상이고, 이때 가격이 17만 6천 원에서 16만 2천 원을 제가 매수 구간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테오젠 16만 500원 정도의 문자 매수가 나갔습니다. 그쵸? 자, 일단 이러한 종목들 알테오젠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간단해요. 이 보시면 알테오젠 3월 언제 나갔죠? 제가 영상을 27일 날 찍었죠. 이날 블록딜 나온 날, 그죠? 그러면 3월 27일 땡겨보면 이제 이러한 자리거든요. 이러한 자리, 그죠? 이러한 자리인데 여기 17만 딱 여기 5천 원부터 16만 이 구간, 16만 뭐 2천 원 전후 구간,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주가가 오기 전에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대신 들어가면 이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해라.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 벌써 여기서만 10%예요 마이너스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하단 매수를 문자로 보내드려요. 체결이 되죠. 여기 정확하게 4월 5일 8일에, 그쵸? 그리고 이 종목을 30만원 전후까지 들고 가서 30만원에서 절반 매도 때리고 남은 비중 추세 이탈되면 전량 매도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영상입니다. 정확하죠? 알테오젠 16만 500원 매수, 30만원 절반 매도. 이 가격 날짜를 안 쓴 이유는 아직 절반을 보유 중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제가 매수로 보여드렸죠. 그럼 매도 같은 경우는 에브리봇, 그렇죠? 에브리봇 역시도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고가는 지금이 아닙니다. 이때 찍었던 시간이 여기 17시 02분 장 끝나고예요. 2분 21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보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실제적으로 내일 매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에브리봇 매도를 하라고 한 그 다음 날이 며칠입니까? 23일이에요. 23일. 2월 다시 한번 볼게요. 2월 22일
그쵸? 2월 22일 그 다음날 2월 22일이 언제입니까? 2월 22일 여기에요. 목요일. 그쵸? 다음날 2월 23일 신고가 찍죠. 그 다음날 하한가를 가요. 매도 사인 역시도 정확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010-4695-9671 그쵸? 010-4695-9671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이러한 대응들 꼭 받으시길 바래요. 일단 제가 단타적인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타적인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타는 일단 바로는 제가 추천을 안 드려요. 어느 정도 매집주에서 잘 적응이 되면 단타 역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타 같은 경우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가요. 그리고 항상 오전 9시부터 10시 이전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간다. 그럼 바로 손절 때립니다. 뭐 단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보통 10% 전후로 가요. 10% 전후. 그죠? 뭐 23년도, 여기 뭐 24년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매집주에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역시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10월달 역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10월, 11월, 12월 계속 준비를 할 거예요. 계속 준비를 할 거고 여기 매집주 8월이라고 써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궁금해하는데 이거는 일정 매매예요. 이 종목 8월 16일 날 18,080원에 들어가서 현재 뭐 25,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제발 좀 알려달라. 블루엠텍이에요. 블루엠텍. 일단은 뭐 30% 이미 상승한 구간이니까 이거는 사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10월에 매도 예정이라고 떠 있죠. 일단 최소 절반 매도를 할 거예요. 상황 봐서 전량 매도할 수도 있고.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종목들을 꼭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라고요? 여기 010-4695-9671 이쪽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이러한 부분들 꼭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단타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매집주에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당일 단타를 들어가세요. 당일 단타가 이래저래 한 번씩 손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손절을 칼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완전히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당일 단타 초대를 드립니다. 일단은 매집주 먼저 받으세요. 아시겠죠?